오늘의 리뷰는 바로 초합금온 가오파이가! 드디어 가오파이가의 리뷰입니다. 저도 빨리 까보고 싶어가지고 막 안 달랐었는데, 일단은 박스 자체가 가오가이가 때보다 훨씬 두꺼워졌어요. 한 50%는 더 두꺼워진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두꺼워졌고, 뒤에는 이제 가오파이가를 구성하는 가오머신, 그리고 팬텀 가오 및 앞서 발매한 골디언 해머를 장비할 수 있다라는 설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매는 2023년 7월 29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37,000엔입니다. 곧장 까보도록 할까요? 아주 기대가 되는. 두꺼운 거 봐. 내용물 뭔가 엄청 두꺼워요. 개봉! 아시아! 자, 일단은 매뉴얼. 블리스터는 총 2층 구조의 안쪽에 두꺼운 본체들이 들어있는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팬텀링이랑 월링은 하나로 그냥 돌려 쓰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 뭐 베이스 관련 파츠들이 대부분인데요. 아예 본체용 베이스도 따로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스타가오가이가 옵션에나 들어가 있었을 법한 그런 스탠드인 것 같은데, 검은색은 이제 본체들 하나씩 올리는, 개별적으로 분리한 파츠 올리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죠? 다 꺼내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스탠드들은 기존에 들어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미리 조립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개별 메카들마다 사용할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개별 메카들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가오파이가에서 교체할 만한 파츠들, 그걸 주로 좀 설명을 합시다. 먼저 가오파이가의 헤드! 비합체형 가오파이가의 헤드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안쪽에 관절이 들어가 있고 속이 가득 차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태라든가 뭐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는 합체 헤드랑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직접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다른 것보다 참 디테일한 부분에서 좋았다라는 거는 요 눈매라고 해야 될까? 가오파이가 특유의 이 파란 색깔, 약간 눈물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를 색깔이랑 같이 다 살려주었더라고요. 이거는 이 비변형 헤드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형용 헤드, 거기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마의 G스톤 같은 경우도 클리어 그린으로 잘 되어 있고요. 색깔들, 금색의 색깔도 이쁘고 가오파이가 특유의 좀 디테일들을 더 넣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파이가 특유의 좀 육덕진 것 같은 그런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 딱 이렇게 봤을 때 가오가이가 보다도 좀 더 이제 양옆으로 헤드 파츠가 좀 큼지막한 느낌이었는데, 그걸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체용으로 사용하는 이제 전지가동 손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가오가이가에서 쓰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가오가이가에 들어있던 거고요. 오른쪽에 가오파이가에 들어있는 건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손등 파츠에도 디테일이나 이런 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헬앤드 헤븐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손가락 마디마디 디테일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가오파이가에만 들어있는 왼손입니다. 왼손 주먹손인데 바로 손등에 이 에보류더를 상징하는 그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손가락 사이에 클리어 파츠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빛을 넣어주면, 빛을 쬐주면 클리어 파츠가 좀 더 빛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헬앤드 헤븐용 흉부 외장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연결할 조인트가, 볼 조인트가 보이고요. 겉에는 이 흉부가 좀 깎여 있는 형태, 딱 이제 팔이 여기에 배치되겠죠. 그리고 울텍 엔진용 커버 파츠입니다. 저는 울텍 엔진이 클리어 그린이 아니길래 뭐야 했는데 안쪽에 기본적으로 클리어더라고요. 클리어 위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도색을 해놓은 거였어요. 이게 저는 교체식일 줄 알았는데 커버였습니다. 커버. 그래가지고 안쪽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들이 보여요. 생각보다 손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겉에 씌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합체를 할 때 사용하는 서포트 핀 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요거 가오가이가 때도 있었죠.
흰색이 가오가이가에 들어있던 건데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팬텀 링! 가오가이가 때랑은 다르게 가오파이가는 아예 이 팬텀 링 또는 월 링을 에너지로서 이렇게 제너레이터로 사출하는 느낌? 형성하는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클리어 옐로우 파츠로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 중간 부분 파츠는 그냥 이런 식으로 빼딱 꼈다 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링에 걸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요 홈스테이지 같은 거에 끼울 수 있는 구멍이나 있고요. 이 위쪽으로 팔과 연결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로텍트 월을 사용할 때도 월 링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단 매뉴얼상의 설명은 이거는 팬텀 링으로 나와 있네요. 모양은 똑같아가지고 그냥 둘 다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물론. 그리고 가오파이가 전용 스탠드 엄청 크죠? 이거 스타가오가이가 때 들어있던 그 베이스랑 기본적으로는 똑같더라고요. 여기에 뭐 골디언 해머 지지대도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명패가 가오파이가라고 바뀌어 있죠. 뭐 금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게 참 이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지대 양옆으로 추가적인 지지대를 조립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철봉이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대신에 이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좀 더 강화된 느낌이에요. 여기 가오파이가에 맞춘 그런 조인트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가오가이가 때도 들어있었던 스탠드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드릴가오 제외 나머지 머신들을 각각 다 스탠드 위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왼쪽에 모여있는 파츠들이나 이런 검은 색깔 파츠들이 다 스탠드용 조인트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 해당 조인트들은 개별 메카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머지도 다 개별 메카 보면서 살펴볼까요, 이제? 자, 먼저 팬텀 가오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부속품들 가오파 또는 팬텀 가오가 사용할 조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팬텀 가오를 바닥에 세워놓을 때 사용할 랜딩용 파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랜딩할 수 있게 해주는 파츠고요. 그리고 스탠드용 조인트입니다. 팬텀 가오 상태로 난 공중에 띄우고 싶다 할 때는 이 조인트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오파용 스탠드 조인트, 아예 골반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오파용 편손이 2종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완전히 쫙 편 형태의 편손과 살짝 그걸 오므린 상태의 편손 2종이 들어가 있고요. 뭐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이제 개별 디테일은 꽤나 좋네요. 그리고 주먹손도 또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오파용 교체 표정, 페이스 파츠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외치고 있는, 기압을 넣고 있는 이런 표정으로 교체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팬텀 가오 살펴보도록 합시다. 딱 박스에서 꺼낸 상태 그대로고요. 여기서 이제 온전한 팬텀 가오를 만들기 위해서 좀 만져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팔과 다리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주라고 하는데 잘 보니까 다리가 관절이 중간이 너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허벅지 쪽 관절을 라쳇이고요. 그 이제 다리 종아리 쪽은 그냥 일반 타이트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위쪽 관절을 한 클릭 정도 움직여주고 그리고 아래쪽 관절을 좀 더 조금만 더 펼쳐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준은 딱 이 무릎 중간에 있는 똑 튀어나와 있는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양옆을 봐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요 팔뚝 외장에 돌기랑 이 안쪽에 홈이 있어요. 이걸 서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리 쪽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클로가 밑으로 막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계속 벌어져요. 사이가 엄청 벌어져요. 그래서 이 클로도 수평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쪽으로 갑니다. 이 뒤쪽 가면은 이 허벅지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 이 위에 손톱걸이가 있으니까 잘 걸고 이렇게 빼주면은 작은 날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커트 안쪽에 또 메인 주익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을 완전히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날개도 완성이고요. 그리고 흉부 외장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관절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포인트가 잘 보면 이 외장 안쪽에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각이 져 있잖아요.
거기가 안쪽에 이 파란 외장의 뾰족한 부분에 맞닿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안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팬텀 가오 완성! 아주 멋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지금 팔이랑 다리랑 이거 지금 제가 잘 잡고 있어서 잘 안 떨어지지만 이거 놓으면 아무래도 다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난 바닥에 내려놓고 싶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오금 부분, 이 무릎 관절 아래쪽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랜딩 기어가 있어요. 랜딩 기어. 이걸 통해서 이제 앞쪽이랑 해서 수평을 좀 맞춰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덕분에 다소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는 거는 얘가 도색 파츠라는 거예요. 도색 파츠가 바닥에 쓸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랜딩용 서포트 파츠가 있습니다. 이건 팬텀 가오 전용입니다. 팬텀 가오를 바닥에 내려놓을 때 전용.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 허리가 벌어진 틈에 구멍이 있어요. 그 전에 지금 펼쳐놓은 랜딩 기어 다 접어준 뒤에 이 구멍에다가 이 서포트 파츠를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서 양끝이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벽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랜딩 기어들을 감싸주는 겁니다. 구멍으로 밀어 넣으면서 랜딩 기어 쪽을 이렇게 파츠로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딱 소리 날 때까지 밀어 넣어주면 완료!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를 파츠를 감싼 상태죠. 자, 이렇게 하면은 보다 안정적으로 바닥에다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팬텀 가오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도 어릴 때 가오파이가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 가오가이가도 좋았지만 파이가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파이가가.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이 팬텀 가오는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비행하는 모습도 나오기는 해요. 애니메이션에. 그렇지만 오히려 첫 등장할 때 이렇게 정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요렇게였나요? 요러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처음 등장할 때 요렇게였나? 이 위에서 가이가 르네를 탁 이렇게 받쳐주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뭔가 뭐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봤던 기억도 좀 나네요. 일단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는 좀 뭔가 듬직한 듯 날렵한 느낌도 조금 살렸고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흉부 외장이라든가 이 위쪽이 조금 이제 듬직해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확실히 좀 날렵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팔이 가오파의 안쪽이 바깥으로 나온 거라 나사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 정도? 그리고 그 위에는 캐노피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펼쳐줄 수도 있고요. 왠지 퓨전이라고 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기믹이기도 하고 흉부 외장 부분에도 디테일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게. 그 위쪽으로는 변형했을 때 이제 등 커버가 될 부분이죠. 이쪽도 디테일이 꽤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가오 파이가로 합체했을 때 스커트가 될 부분이죠. 이쪽은 광택이 있는 형태로 사출이 됐네요. 그리고 가오파의 다리가 되는 부분, 이 하단 부분, 여기가 허벅지 및 골반이잖아요. 이 아래쪽으로 추진장치 디테일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옆으로는 뭐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라던가 다리의 외장이라든가 이거는 발을 덮고 있는 외장이죠. 여기도 이제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팔이 되는 부분, 클로도 바깥쪽에 조금이지만 디테일이 있고요. 팔뚝 커버도 마찬가지, 어깨 쪽도 디테일이 조금씩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데 이 날개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아무래도 스커트 안쪽에 수납하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짧지 않은가 싶은데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길었어도 될 것 같다. 요 정도는 조금 더 길었어도 될 것 같다. 물론 뭐 기본적인 날개의 디테일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팬텀 가오를 팬텀 가오답게 공중에 띄우고 싶다. 자, 스탠드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팬텀 가오의 서포트 파츠 이제 제거를 해준 다음에 같이 사용한 이 구멍에다가 스탠드용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스탠드.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팬텀 가오를 공중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퓨전. 자, 먼저 펼쳐놨던 날개는 다시 다 접어줍니다. 이 허벅지에 있던 것도 다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줄게요. 먼저 이 팔을 옆으로 좀 뻗어 놓습니다. 조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뻗어놓고, 그리고 이 흉부 외장은 다시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위로 올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리뷰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뭐 여기 이제 고관절 부분이 파손됐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던데, 한번 좀 쉽게 하는 방법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펼쳐진 허리를 살짝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정상 방향으로 돌리면서 스커트를 완전히 위로 올려버립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 골반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팬텀 가오 상태에서 처음에 박스에서 꺼냈을 때는 팬텀 가오 상태 그대로 뒤로 돌리면은 요 축 부분, 합금으로 된 부분이 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요 상태에서 합금으로 된 부분이 방향이 제대로 이쪽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방금으로 돌아가서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90도 정도 되도록 내려준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요. 움직일 때 엄지손가락을 이 허벅지 위에, 검지손가락을 이 축, 요 합금으로 된 축 부분 여기에 대고 제대로 이 중간 부분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짧게 잡아주면 돼요. 짧게.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양쪽 고관절 전부 다 이 라쳇 처음 움직일 때 안 움직여서 깜짝 놀랐어요. 힘을 팍 하고 줬는데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짧게 잘 잡고 천천히 힘을 주면서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라쳇 부분이 좀 타이트해요. 자, 여기까지 내렸으면은 다리를 돌려주면서 이 관절이 외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펼쳐주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걸릴 때 살짝 이게 라쳇 소리가 찰칵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잘 됐는지, 지금 요 두꺼운 라쳇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작동을 했는지 소리 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잘 짧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짧게 잡고 다리 펴주면 돼요. 자, 반대쪽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짧게 잡고 골반도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게 잘 잡은 상태에서 라쳇을 움직여주고 다리 움직여서 외장으로 씌워준다. 그렇게 다리를 전부 다 펼쳐주었으면은 이제 펼치던 허리를 다시 만들어주고 외장을 요 돌기를 맞춰서 씌워줍니다. 그 다음 뒤쪽에 스커트도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고, 이러면 앞쪽에 외장으로도 걸었고 끝부분이 딱 걸리면서 허리도 제대로 펴졌어요. 그 다음에 발 커버를 열어줍니다. 앞쪽을 열어준 뒤에 뒤로 그대로 쭉 돌리면 발만 남고 외장만 뒤로 넘어가요. 끝에서. 그래서 발 펴고 외장 다시 접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꿈치가 되면서 외장이 딱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 파란 색깔 외장은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자, 다음은 팔을 움직여 봐야겠죠. 그대로 펼쳤던 대로 다시 그대로 내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팔을 돌려서 나사구멍이 없는 부분이 바깥을 가도록 해준 다음에 그대로 팔뚝 외장, 펼쳐져 있던 클로를 한쪽만 움직여도 양쪽 다 움직이거든요, 클로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관절을 통해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정 위치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꺼내봐야겠죠. 이 캐노피 부분 뒤에 커버를 잘 잡고 이렇게 뒤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뭐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캐노피를 잡고 열어서 잡고 당겨주면 이게 커버가 열립니다. 안쪽에 가오파의 머리가 드러나죠. 그래서 잘 위치 맞춘 다음에 이 팥을 돌려서 다시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캐노피 부분 자체가 외형의 일부분이 돼요. 그리고 등으로 가는 커버는 이렇게 완전히 뒤로 넘긴 다음에 이 중간 관절을 통해서 한번 위로 접어서 딱 목 라인에 맞춰주면 됩니다. 완성! 가오파! 자, 이렇게 가오파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비율이 되게 길쭉길쭉하더라고요. 느낌이 기존에 제가 알던 가오파이가랑은 묘하게 다르면서도 가오파예요. 아무래도 뭐 설정화나 애니메이션 작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육덕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다리가 굉장히 얇고 길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가이가랑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이즈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뭐야, 가오파가 더 크네? 두부고로 따졌을 때도 머리로 따졌을 때도 한 머리 반 개 정도 더 큽니다. 의외로 사이즈 차이가 나는 건 좀 놀랍다. 일단 옆에서 봤을 때도 좀 뭐랄까, 그러네. 하체는 보니까 가이가가 더 얇아 보이는데
확실히 좀 두껍네요. 예, 무엇보다 이 다리 아래쪽이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요 외장 때문에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둘을 비교하고 보니까 좀 불안한 게 하나 있다면은 가이가 같은 경우는 발이 크거든요. 앞뒤로 좀 넓은 편이에요. 변형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가오파는 굉장히 짧습니다. 앞뒤가. 그래서 자칫하면 이거 뒤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일단 얼굴 잘생겼습니다. 코도 그렇고요. 굉장히 잘생겼고 눈매 이런 것도 좋았고 이마의 G스톤 같은 경우도 내부가 도색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빛 반사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준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덕트 같은 부분에 검은 색깔로 채워져 있는 부분 또는 옆에서 봤을 때 디테일 내부가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표정 교체가 가능했잖아요. 먼저 머리를 빼고요. 빼고 보니까 눈이 되게 깊다 안쪽이 그쵸? 그리고 턱을 잡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표정 교체가 가능합니다. 요거 좋다. 기압을 넣고 있는 가오파. 꽤나 멋진데요 이것도? 무엇보다 표정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통 나중 가서는 이제 가오파이가의 몸통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앞쪽이 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이에요. 흉부도 그렇고 복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복부 쪽 외장 같은 경우는 골반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자체도 뭐 외장도 외장이지만 이 내부에도 보이는 곳들은 디테일들을 넣어줬더라고요. 작은 부분들은 또 도색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들 복부나 뭐 흉부나 이런 데 디테일들도 꽤나 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흉부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정중앙. 여기서 링을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방출을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한데 여기가 원래 해치 부분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여긴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여기서 조작할 때 좀 사용해줄 이 핀 가지고 와서요 이 끝부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살살 눌러줘요. 살살. 자 이렇게 아예 이 흉부가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면 짠! 해치가 열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돌려주면 자 이렇게 다시 돌려주면 해치가 닫힌 형태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등 부분은 아까 위에 있었던 커버가 그냥 내려온 정도잖아요. 들어보면은 안쪽에도 약간의 디테일이 있을 뿐 뭐 관절부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팔 어깨부터 보면은 가오파이가의 흉부가 되는 부분이 이제 어깨로 올라가서 어깨 장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위쪽으로 라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외에 디테일 같은 부분도 뭐 기본적인 형태들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외장의 굴곡 같은 게 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은 요건 변형용 손이고요. 이걸 빼고 아예 이렇게 고정손으로 교체를 해주면 더 보기가 좋겠죠. 아무래도 양쪽을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길이가 되게 길어 보였잖아요. 오히려 이제 큰 주먹이 훨씬 낫겠죠. 그리고 다리 쪽을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허벅지가 너무 정중앙에 접합선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가오파이가가 되면은 이 검은 색깔의 스커트들이 조금 가려준다고 하지만 가오파의 경우에는 이 접합선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릎이나 허벅지, 다리 쪽 외장은 아까 이미 봐가지고 팬텀 가오랑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발이 드러났다? 근데 되게 앙증맞다? 요런 게 좀 달라진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발이 앙증맞다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 디테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다 챙겨줬더라고요. 그러면 가오파 상태에서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머리, 볼관절입니다. 아까 뺐을 때도 보였지만 볼관절이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돌려줄 수도 있고 까딱거리거나 들고 숙이고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어깨 외장 부분 간섭 딱히 안 받고 옆으로 들어주거나 옆으로 들 때 라쳇이에요. 참고로 라쳇이어서 막 애초에 무거운 걸 안 드니까 막 이렇게 단단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팔을 드는 부분도 라쳇을 쓰긴 쓰는데 뭐 크게 막 엄청 잘 느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부 이쪽도 라쳇은 없지만 나름 뭐 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네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 팔꿈치 관절 자체는 합금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라쳇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깨가 빠진다 이런 건 없어요. 애초에 합체 기믹 때문에 뒤로 넘어가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허리! 그냥 돌림 허리가 안 돌아갑니다. 왜? 아까 외장을 고정시켜 놨거든요. 이 고관부 락을 풀어준 다음에 그러면 돌아갑니다. 라쳇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등 외장 살짝 들어주는 걸로 해서 편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이 고관절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은 여기는 라쳇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옆으로 드는 부분이 여기가 라쳇이죠.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진 못합니다. 애초에 외장 부분이 위로 크게 감싸고 있는 구조여서 그래서 클릭으로는 완전 차렷 자세에서 클릭으로 몇 클릭일까요? 하나, 둘, 셋. 세 클릭하고 나면 한기에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리를 드는 부분인데 이게 라쳇은 아닌데 엄청 단단하거든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그나마 저는 지금 가오파 기준으로 왼쪽 다리 여기는 좀 드는데 90도까지는 들기 좀 끝에는 너무 뻑뻑하고요. 이 중간 부분은 좀 움직여 볼 만하거든요. 근데 오른쪽 다리는 이거 와 너무 딱딱해요. 이 정도는 돼야 가오파이가 다리를 견디겠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이상 올리기가 두렵습니다 지금. 진짜 단단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더 움직이진 않을게요. 그리고 무릎은 아까 이야기했듯 허벅지 방향의 무릎은 라쳇입니다. 나름 소리가 경쾌하네요. 그리고 아래쪽 관절은 이제 라쳇은 아니지만 좀 단단하게 움직여준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딱 지금 외장이 걸릴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중 관절로 가동이 됩니다.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정도네요. 그리고 다리를 펼칠 때 보면은 이 관절 부분이 돌기가 하나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가지고 턱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아래쪽을 최대한 펴면 거기서 멈춰요. 그 다음은 발목. 변형 구조상 발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이지만 안으로 좀 이렇게 발목을 꺾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은 없고 발을 펴는 거 정도만 가능합니다. 굽히는 것도 딱 여기서 수평에서 멈춰요.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 잡기가 조금 불편한 감도 있어요. 딱 정말 꼿꼿하게 일자로 서야 문제없이 딱 이게 지탱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제한적이기는 해요. 허리를 숙이는 것도 따로 없어가지고 딱 이 정도가 끝인 것 같네요. 그리고 스탠드 위에 올릴 때는 가오파 전용 스탠드 파츠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예 골반 전체를 감싸게끔 해주는 건데 여기서 약간 문제 아닌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다리를 최대한 벌려놓고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인트 끝부분이 두꺼워가지고 골반을 다시 밀어내버립니다. 지금처럼 각도가 약간 제약이 생긴다라는 점.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중에 띄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포즈도 좀 취해볼게요 한번. 자, 가볍게 그냥 클로를 적에게 내지르는 그런 형태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스텔스 가오 3! 일단 본체 그리고 이제 팔이 될 엔진부 그 안에 들어갈 손 그리고 스탠드용 조인트 거기다가 울텍 엔진 파츠까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건 아무래도 이거죠. 손 집어넣기. 먼저 이제 오른팔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줄 건데 이건 브로큰 팬텀용이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냥 가오가이가 때랑 디테일이 달라지긴 달라졌을 텐데 얼마나 달라졌을까 궁금해서 한번 딱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큰 차이를 보이죠? 원래 이 덕트부가 하나짜리가 2개짜리로 변경이 됐고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붉은색 쪽도 그렇고요. 검은색 쪽 역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부의 디테일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냥 몰드 같이 이렇게 파여 있고 끝이었는데 거기에 디테일들이 더 들어간 형태예요. 근데 색깔도 좀 더 밝아진 것 같은데요? 그쵸? 훨씬 밝아 보이죠? 그리고 왼팔이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가오가이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엇비슷하지만 좀 사이즈나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안쪽 디테일도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기존에도 이 안쪽에 클리어 파츠를 쓰긴 했는데 그 클리어 파츠의 사이즈가 좀 더 커졌다라던가 모양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좀 큰 것 같네요. 이것도 있다. 안쪽 디테일도 바뀌었어요. 이 뒤쪽도 확실히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손을 집어넣는 방법은 기존과 같아서요. 이렇게 커버를 열고 그대로 주먹을 쥔 다음에, 요건 변형용 손이니까요. 주먹을 쥐고 그대로 집어넣어서 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냥 양쪽 다 집어넣고 그대로 다시 커버를 닫아주면 오케이죠. 그리고 스텔스 가오 아래쪽에 요 이미 전개되어 있는 고정 핀에 슬라이드로 고정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본체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텔스 가오 3가 정말 좀 멋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각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아졌어요. 컬러링이나 컨셉 자체는 기존의 스텔스 가오랑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훨씬 더 부피가 좀 뭐랄까 두께도 줄었고 훨씬 스텔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느낌이 아닐까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요런데 이제 바디 쪽에 있는 이런 각들, 엣지 부분들 이런 굴곡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링 자체는 날개 쪽에 메탈릭 레드,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엔진부죠? 나중에 헬앤드 헤븐 시에는 여기가 이렇게 열리면서 안쪽에 엔진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데다가 하나만 열어도 촥 이렇게 되니까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 외에도 기본 디테일들, 그리고 3G 마크라던가 이런 것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조종석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기존 스텔스 가오에는 이 조종석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안 보이고요. 안쪽 여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여기 사자갈기가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오파이가의 흉부 덕트가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접혔어요. 접이식으로 요거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얇아졌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살짝 보면은 여기 덕트 디테일이 좀 보이잖아요. 이게 가오파이가의 합체 후에 사용할 덕트인 거고, 요거를 완전 접이식, 거기다가 이 가운데도 커버가 있잖아요. 지금 커버도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외에도 뭐 날개 쪽의 디테일도 좀 심플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가오가이가의 스텔스 가오 1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실루엣에서는 조금 더 커졌다라는 느낌이면서도 뭔가 뾰족뾰족한 부분이 더 늘었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게 요거예요. 이 안쪽에 파일럿 시트 디테일이 원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클리어 파츠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안쪽 사자갈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덕트가 되면서 완전 접이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완전 깔끔한 이제 바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울텍 엔진을 써볼 건데, 여기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커버 파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날개가 정말 재밌는 기믹이 있었습니다. 뗐다 붙였다 이게 아니라 여기도 스프링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바깥쪽으로 당긴 뒤에 벌려주면 안쪽에 기계적인 디테일들과 함께 여기 구멍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여기다가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살포시 가져가서 끼우면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 마찬가지, 이 바깥쪽에 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얇게 위아래로. 그래서 그냥 가져다가 끼우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벌려준 뒤에 그냥 쑥쑥쑥 끼우면 아주 간단하게 울텍 엔진이 완성이 된다. 아니 그러면 다시 닫을 땐 어떡하죠? 그냥 커버 빼고요. 다시 커버 빼고 끝부분 눌러주기만 하면 돌아가요. 스프링이니까. 그래서 이 울텍 엔진 부분도 꽤나 만족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에 한번 올려볼 텐데, 이 스탠드 파츠 있죠? 스탠드 조인트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이 양옆에 보면은 이제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여기에 안쪽에 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걸 걸어주듯이 해주면 돼요. 이대로 스탠드에 올리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오파 그리고 스텔스 가오 3까지 스탠드에 올려봤습니다. 다음은 라이너 가오 2. 이름은 라이너 가오지만 사실상 로켓처럼 바뀐 그런 친구죠. 그래서 라이너 가오 2 본체랑 이게 스탠드 조인트고요. 그리고 보조 로켓이 6개 들어갑니다. 여기도 또 다른 특징 기믹을 넣어줬어요.
일단 라이너가우 2에도 합금이 많이 쓰여가지고 꽤 묵직합니다. 여기도. 그리고 푸른 색깔의 뭐 바디, 거기다가 붉은색 메탈릭 레드로 된 라인들, 그리고 뒤쪽에 로켓 부분까지 디테일들도 꽤나 신경을 쓴 게 보이죠. 이 뒷부분 벗겨내면 이제 합체할 때 만들어지잖아요. 딱 이렇게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꽤나 볼만하다. 그리고 앞쪽에 접혀져 있는 날개를 이렇게 위아래를 펼쳐서 하나로 만들어주면 앞부분은 준비가 끝났고요. 이 뒷부분인데 이 보조 로켓들 굉장히 재밌는 기믹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여기도 지금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안쪽에 밀어넣고 슬라이드하면 끝인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면 밀어넣어도 튕겨나와요. 이 안에 이 보조 로켓 자체 안에 스프링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넣고 슬라이드를 해야 끼워지는 겁니다. 자, 6군데 다 껴볼게요. 자, 이렇게 라이너가우 2 완성! 이게 진짜 애니메이션 파이널 1화에서 이게 기차 내지 열차들 이게 경납고에서 출격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 아무리 봐도 날아가고 거기다가 얘가 로켓처럼 생겼는데 이래도 되나? 이 뒤에 보면은 지금 이게 버니어가 몇 개예요. 이게 추진 장치만 해서 이것만 몇 개야. 12개나 돼요. 아무튼 요 라이너가우 2에는 어떤 재미난 기믹이 숨어 있느냐? 사실 그냥 이 상태에서 빼기만 해도 합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합체할 때 라이너가우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아예 이 보조 로켓 전체가 탕 하면서 퍼지돼가지고 날아가거든요. 그걸 재현을 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로켓 자체에 스프링 기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눌러주게 되면 이 스프링 때문에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 로켓 버니어 부분을 바닥에 대야 된다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기스가 나거나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방금처럼 날아가가지고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이 기믹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아닌 문제가 뭐냐면은 6개잖아요. 번거로워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건 정말 재밌는데 다시 끼우려고 그러면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조인트는 요 구멍 뚫린 부분에 쓰면 됩니다. 기다란 부분이 정면을 향하도록 해서 조인트를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개의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끼워주면은 자, 지금처럼 드릴 가오를 제외한 나머지 메카들을 전부 다 공중에 띄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너가우 1, 2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제대로 열차 형태를 하고 있었던 1과는 다르게 로켓으로 변해버린 라이너가우 2. 그리고 드릴가오 2. 이쪽은 알게 모르게 디자인이 좀 변경됐다라는 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무게감이 확실히 있네. 이게 가오가이가 때도 느낀 거지만 하체에다가 하중을 둬야 되니까 이 드릴 가오가 무거워요. 가오파이가도 동일하게 무게감이 좀 나가고요. 드릴 부분 디자인이 여기 날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날 부분이 생겨서 좀 더 공격적인 형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데 클리어 파츠 써가지고 안쪽에 조종석 보이는 것도 여전하네요. 이거는 가오가이가 때도 이랬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덕트가 여기저기 늘어났습니다. 여기 발등 위쪽에도 이 안에도 덕트 디테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종아리 쪽, 요 앞에도 덕트처럼 생긴 디테일들이 좀 더 추가가 됐죠. 기존의 드릴가오에는 없었던 디테일이기도 해요. 이 뒤쪽도 발목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드릴가오 1에 비해서 좀 더 경사면이라고 해야 될까? 굴곡이 좀 더 줄었어요. 그 부분은 뭐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궤도 부분 여기도 좀 두꺼워졌더라고요. 가동하는 건 여전합니다. 가동 기믹 자체는 여전해서 궤도도 제대로 움직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는 부분 안쪽 디테일도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드릴인데, 드릴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요. 4군데가. 그래서 한쪽을 돌리면은 중간 부분이 역방향으로 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짠, 보이나요? 야, 요게 또 애니메이션에 구현이 된 기믹인데,
요거를 이게 모형에다가 초아크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돌려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요거는 확실히 좀 디테일해 보인다. 요런 느낌? 전동이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드릴 가오 1, 가오가이가에 있었던 드릴 가오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도 요 드릴의 디자인 변경은 좀 큰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 부분의 면적, 요 부분도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가오가이가의 드릴 가오는 요 이제 발목쯤 가가지고 한번 팍 하고 치솟아요.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발목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드릴 가오 2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요건 발등일 뿐이지 아예 다리 디자인 자체는 직선으로 쭉 뻗는 형태로 되어 있고 궤도가 노출되는 부분도 잘 보면은 기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1에 비해서 살짝만 노출되는 그런 2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바닥도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가오가이가의 발바닥은 회색깔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건데 파이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추진장치처럼 생긴 그리고 검은 색깔 발바닥의 은색 포인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합체를 위해서 드릴을 들어 올렸을 때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부분에 안쪽에 숨겨져 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요 가오파이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었을 때 짠! 아예 붉은색으로 해서 기계적인 디테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동하는 것도 요 조종석이 그대로 연동해서 들어 올려지는 가오가이가랑 다르게 가오파이가는 오히려 조종석을 덮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드릴 가오 2 역시 가오파에다가 팔에 장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발 앞부분을 좀 펼친 다음에 이 발꿈치 부분에 그 커버를 열어줍니다. 안쪽에 이렇게 결합용 조인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꺼내서 커버를 다시 닫아주고요. 발을 쫙 편 다음에 쪼개줍니다. 그리고 가오파의 요 손목 주변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 있는 홈 있죠? 이게 팔을 뒤집어서 여기다가 끼워줄 거예요. 자, 손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 핀에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대신에 역시 무겁다 보니까 팔을 들고 있긴 힘드네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아무튼 팔을 들고 있을 수는 없다. 자, 파이널 퓨전 하기 전에 폐계왕에서 추가가 된 형태입니다. 가오파이가의 고속 비행 형태가 이 초합금온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탠드는 2개가 필요하고요. 스텔스 가오용 스탠드 조인트 얘는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쓰고 고속 비행 형태 스탠드 조인트 A, B, C, D 4개의 조인트가 더 필요해요. 나머지 스탠드 조인트는 안 쓸 거고요. 요것만 쓰면 됩니다. 자, 먼저 사전 준비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오파의 어깨 외장 이거를 흉부로 내려줍니다. 다시 이렇게 신축을 해서 흉부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팔을 뒤로 돌릴 거예요. 뒤로 돌려서 앞으로 뻗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드릴 가오를 팔에 장착을 할 거라 방금 한 것처럼 팔에 장착할 거라서 이렇게 팔을 회전시켜주고 대기. 자, 이렇게 마치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형태로 해서 팔을 만들어줬으면은 뒤로 갑니다. 등 커버를 잠깐 열어둔 뒤에 가오파이가용 스커트에서 이 빨간색 부분만 떼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줍니다. 여기서 고속비행 스탠드 조인트 B를 가지고 옵니다. 요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 가오파의 허리를 감싸면서 아까 빼놨던 부분에 끼워지는 그런 스탠드 조인트예요. 그 다음에 스탠드 조인트 A를 가지고 옵니다. A. 이거는 골반에 끼워지면서 그 가오파용 스탠드 조인트처럼 끼우는데 조인트 방향이 아래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엎드린 상태가 되는 거죠. 다리는 잘 차렷 자세로 다시 만들어주고 등 커버도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가오파를 여기다 올려주고요. 그 다음 스텔스 가오의 스탠드를 제거를 한 다음 이 조인트 째로 아까 가오파 뒤에다가 끼웠던 조인트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
근데 벌써 되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움 지금. 그 다음 남은 스탠드 가지고 와서요. 얘를 뒤집어 줄 겁니다. 이 무게중심 때문에 좀 뒤집어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여기다가 스탠드 조인트 C를 쓸 거예요. C는 위에가 막혀있는 형태의 요 사선이 앞으로 가게끔 해서 끼워 놓습니다. 그 다음 드릴 가오를 가지고 올 거예요. 쪼개주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가오파에다가 장착을 할 거라서 발을 좀 벌려둡니다. 그리고 이 드릴 가오 2 안쪽에 이 스탠드가 끼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얘를 끼워줍니다. 자, 스탠드 조인트에다가 양옆 다 끼웠고요. 자, 가오파 팔에다 달아줍시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스텔스 가오 3 뒤에다가 스텔스 가오 뒤에 보면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에 스탠드 조인트 D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 위에는 이 라이너 가오를 장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라이너 가오 장착하고 그대로 밀어 넣어줍니다. 자, 위치에 맞게 잘 밀어 넣었으면 마지막으로 짠! 날개로 와서 울텍 엔진 가동! 자, 이렇게 해서 고속 비행 형태 완성!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막 되게 엄청 무작정 별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은 드는 느낌? 약간 투머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뭐 아무튼 폐계왕에서 추가된 고속 비행 형태였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아크몽 가오파이가의 리뷰 1편 가오 머신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부피감이 사이즈가 역시 조아크몽이긴 하다, 사이즈 크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기믹도 참 재미있었어요. 하나하나 어떻게든 또 이제 스프링 기믹도 여기저기 또 넣어놔가지고 라이너 가오는 팡 하면서 보조 로켓 날아가는 건 참 재밌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요. 파이널 퓨전에서는 이제 진화된 스텔스 가오 3 이 합체할 때 이 구조가 요번에 또 굉장히 괜찮게 바뀌었더라고요. 좋던데.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합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제르구였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